불가능하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상황이 엄중하다고 곧바로 신속 대응단 18명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나섰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의 감염 경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모두 277명. 서울시는 이 가운데 265명에 대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의 간호사가 접촉한 환자만 지금까지 말도 잘하네.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태우는 깨끗이 하죠. 오자마자 손 씻고 그 세수는 했었지. 뚜렷한 증상이 저렇게만 무거운 거좀 싸주면 방역 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병원 건물 3층 일부를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경기 용인시 신갈동에 있는 강남병원에서 방사선처럼 방사선이 코로나19 좋아요. 감사하고. 우리 지난 할머니 있을 때 나 좋다고 겁나 배 천배가 좋네 마음이. 난 나한테 느낌도 안 줘. 아, 그래요? 할머니도 좋아해 마음속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아마도 내가 강남병원 야단 진료소에서 찍어서 검체 채취를 받고 지금 엄마 아빠는 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남병원은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 진료구역을 구분해 운영하는 국민 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병원 직원이 확진됐기 때문에 병원 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뒤에도 유흥시설에서 또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하지만 유흥가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흥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확진 판정을 받은 부천시 79번 환자. 이달 초 이태원을 방문하고 며칠 뒤 부천의 한 나이트클럽을 찾았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환자와 같은 시간대 나이트클럽에 머문 사람은 260여 명. 아니 내가 저거만 갖다 놓고 나 저기 애기 볼게. 내리는 듯 감염 방지에 나섰지만 유흥시설을 찾는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갖고 와서 실제 종각 유흥가는 평일 저녁에도 북적였습니다. 집단 감염에 대한 불안은 없었습니다. 아 이거 다 했던 거네?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것에 피로를 느끼는 이도 있었습니다. 아예 우유 다 먹으냐? 배고팠어.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들은 집합금지 명령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또 뭘 집합 배가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후에 그 시설들이 여는지 안 여는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유흥업소 방문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신상 노출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신승입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혐의로 베트남인 34살 A씨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 명령을 받고 집에 머물던 지난달 25일 저녁 친구를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전달됐습니다. A씨와 친구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중요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모든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후 세종시 한솔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난지원금 신청 현장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마지막 한 번까지 찾아 100% 지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고령이나 장애인 등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신청 등을 통해 살펴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너무 당선인을 영심이 아니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야권의 파상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밝혔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쟤는 대답이 진짜 너무 시원찮아.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윤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과 쉼터 고가 매입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주 당선인 총회에서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천을 계속 촉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국뽕을 맞췄습니다. 윤 당선인 의혹 관련 진상을 밝히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꾸리고 통합당과 공동으로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렵잖아. 진상규명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부당한 친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한데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내고 윤 당선인의 행태는 피해자를 향한 진실한 사과 한마디 없이 역사를 왜곡하며 버티고 있는 일본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처럼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회계 부정, 쉼터 고가 매입 등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어떻게든 결론을 내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웅 기자입니다. 윤미향 논란에 대해 잘했겠네. 주시하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도 없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는데 공사를 크게 해놔. 민주당 일단 지도부 기류의 변화가 없고 의원직을 아니 내가 사퇴하는 이쁜다. 문제도 나라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하지만 쉼터 고가 매입 등 추가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데다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자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윤 당선인에 대한 싸늘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혁입법 추진의 동력과 명분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소신파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회계 투명성 문제와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게 맞다며 윤 당선인과 지도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어떤 형태로든 밝힐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정치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당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논란에 청와대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앞으로 할 국정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며 청와대는 정리된 입장이 없다. 끌어넣으려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21대 국회를 대표할 첫 국회의장이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제1국인 민주당에서 박병석, 김진표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네, 당내에서는 경선보다는 박병석 의원 추대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입법부 수장, 국회의 얼굴로 불리는 국회의장. 의석수가 가장 많은 일당에서 의장이 나오는 관례에 따라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을 준비합니다. 당내에선 21대 국회 육선인 박병석 의원과 우선 김진표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밑 선거전을 펼치던 두 의원은 경선 후보 등록 첫날 동료 의원들이 주최한 의정 세미나에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 임하는 공약 발표를 방불케 했습니다.
할게 가요. 싸움질 좀 그만하고 제발 왜 싸우는데? 하는 일하는 목표에 왜 싸우는데? 기본 왜 기본적으로 됩니다. 싸우지 말아줘. 모든 이 왜 싸우는데? 속기로 왜 싸우는데? 반드시 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의장으로.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선 대신에 추대로 국회의장을 선출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총선과 원내대표 경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당내 경쟁이 심화하는 모습이 좋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선수가 더 높은 박병석 의원 추대론이 급부상했고 김진표 의원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어디가? 김 의원은 따로 여기 앉아. 경선 방식과 후보 할머니도 이제 앉으시라고 의원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다만 후보 등록 첫날 등록을 미루고 당내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으로써 단일화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두 의원의 단일화 여부는 이거 싸서 전이나 전망입니다. 아 이거 참. 연합뉴스TV 장윤입니다. 원래 여기 옥수를 보냐?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담당 재판부가 사건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채모에 대한 압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감정들과 이춘재의 채모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진범 논란의 종지부를 엄마 짓게 될 저기 목 들고 전망입니다. 있네. 강창구 기자입니다. 똑같. 1988년 9월 16일 당시 13살 박모양이 경기도 화성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인근 농기계 공장에서 일하던 22살 윤모 씨를 범인으로 검거했고 윤 씨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옥살이를 하다 풀려났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이춘재 8차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재심 담당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채모 2점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모는 현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30년 넘게 보관 중인데 감정 결과 이춘재의 채모와 일치할 경우 진범 논란에 종지부를 짓게 될 전망입니다. 잘못된 받게 되면 당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재판 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죠.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채모와 윤 씨의 채모를 각각 채취해 다음 기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채모가 두 장이니까 그 채모를 감정 맘마 먹을 땐 앉아서 먹어야지. 범인이 이춘재가 맞다라는 거. 맘마 먹을 때 앉아서 먹어야지. 하지만 서태우! 수석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힌 이춘재에 대한 술은 못 꺼졌어요, 증인 채택 여부 선생님? 일단 태연이 보류됐습니다. 이리 와.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먹으라며. 연합뉴스TV 저는 하나 박정입니다. 전부가 전 나오고. 마약에 취해 난폭 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인천에서 어때요? 서울까지 이리 와. 30km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너 여기로 안 오면 서울 할머니가 이제 영등포경찰서는 장난감 안 사주실 마약 거야. 혐의로 30대 남성 말 A씨를 잘 찾고 들으니까 구속영장을 장난감 신청했습니다. 네. 지난 16일 밤 영도요? 난폭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천에서부터 추격전을 벌인 끝에 태연이 어서 서울 오세요.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엄마 나도 과정에서 나 봐봐. 경찰관 1명이 이거 다쳤고 먹을게. 일반 엄마, 여기 앉아. 사람들이 얘기 왜 파손됐습니다. 이래? A씨는 마약 이거 단위건설과 먹어. 양산과 안 먹을 때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앉아. 앉아. 의혹을 받은 어린 앉아. 알았어. 그럼 그럼 앉아. 경찰청은 앉아. 관계자 조사와 관련 자료를 분석해 아니야. 정답 먹을 땐 앉아서 먹어. 되게 부담스러워. 아동 학대 혐의만 적용해 얘가 할머니가 검찰에 있으니까 더 송치했다고 그러네. 밝혔습니다. 앉아.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영아. 자신의 태영이가 예쁘게 앉아서 먹어야지 할머니가 또 어린 장난감 집에서 사주시지. 3년간 그렇지? 남자 그렇지. 원장으로부터 잘했어. 성폭행을 어디 봐.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 장난감도 그만. 최근 코로나19로 업종을 불문하고 다 어렵죠.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대를 받아내고는 상환이 늦어지자 업체까지 빼앗은 불법 대부업자나 착한 임대료 운동을 무색해 하는 탈세 건물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상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거 저기 뒤에 소식은 문좀 소재형 닫고 와야 기자가 돼. 전합니다. 신발을 들어오네. 내가 문 열어놨더니. 웅아, 이거 이리 오세요. 웅아, 앉아서 먹으면 너무 때문에. 아니야. 국세청 조사관들이 찾아낸 겁니다. 이거 먹고. 또 걱정이해. 탈세가 기록된 손으로 쓴 공문장으로 나옵니다. 너 배는 안 고프잖아. 모두 탈세의 예. 진정을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런 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109명에 너 맘마 먹을래?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부업장, hun납, 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 성인 개인장, 판매 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활동을 가중시키는 일부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등도 서민에게 피해를 주며 세금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현대국장은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무려 연 234%의 세금적인 보금리를 받아내는가 하면 상업이자 사업장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역시 조사 대상인 상가건물주는 친인척 등 10여 명의 이름으로 고액의 임대료를 받아 탈세한 뒤 이 돈으로 65억 규모의 골프장과 리조트 회원권을 사들였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상의 유명인을 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로 돈을 번 건강 보조식품업체,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 수익을 가로챈 악성 다단계 업체 등 힘든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고액 소득을 올리는 곳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친구들 다 앉아서 먹고.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재산 형성 내역까지 조사하고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곧바로 압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후재입니다. 치킨 배달 시킬 때 생맥주 주문하는 것이 합법화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얼마만큼 허용되는지 기준이 모호했는데 정부가 술값이 음식값보다 적으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술을 다른 곳에 위탁 생산하는 것도 허용되고 소주, 맥주에 붙어있는 마트용, 가정용 부분도 없어집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치킨 주문 때 닭장처럼 따라붙는 생맥주.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시원한 맥주를 함께 찾는 주문도 부쩍 늘었습니다. 교촌 광고해 주고 있어요. 교촌 광고 매출이 일어나는데요. 약한 교촌 PPL이야 저런 거면. 정도 주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맥주 판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매출액이 더 증진이 되기 때문에 크게 도움되고 있습니다. 다만 술을 어느 정도까지 주문할 수 있는지 뚜렷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나 업주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영어가 20년 만에 주식법을 포함한 주류 규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정부가 술값이 음식값보다 적으면 전화나 어플리케이션 주문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앉아서 양쪽의 수비나 원료는 있지만 생산 설비가 없거나 부족한 업체는 같은 종류의 술 생산 면허가 있는 업체에 위탁 제조, 즉 OEM 방식 제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았어 하고 자동차 우리하자. 국제 맥주사들이 본인 브랜드를 생산 유통 확대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만나 먹어. 시장에 잘 접목되길 바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같은 제품인데도 유통관리를 위해 가정용과 대형 매장용으로 용도 구분을 해두었던 소주와 맥주도 모두 가정용으로 통합됩니다. 정부는 또 주류 산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세법에서 제조와 판매 면허 관련 사항을 빼어내 별도의 만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대리점의 끼워 팔기를 강요하거나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본사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리점과 정한 이번 명의 판단 기준을 상세하게 정한 심사 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상품의 경쟁 가치과 관계없이 대리점이 원치 않는데도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끼워 팔기로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떠넘기거나 본사가 대리점 직원을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인건비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비구름은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영서는 오늘 밤까지, 영동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의 최고 40mm, 그닥 지역은 5mm 내외로 많진 않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전에는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해안과 제주 지역은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많은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지표면이
습한 데다가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이른 시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는 데다가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가 더 짧겠는데요. 운전대를 잡으신다면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대전 9도, 울산은 11도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청주 20도, 강원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해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금요일과 휴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전리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메이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 악당들의 집요한 추격을 여유롭게 보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돈을 개통하고 또안 씻은 것도 해갖고 누가 씻어. 집지가 씻으면 씻어버려가지고 이거 보통 옛날에 거는 한 20년인가 보는데 이 먼저 KB가 바꾸는 쉽고 편리한 세상이니까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금융그룹. 저는 요즘 부쩍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동 침양안으로 지친 몸을 깨웁니다. 귀하디 귀한 침양으로 만든 광동 침양안. 광동제약이 까다롭게 고른 귀한 침양의 녹용,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국산 원료 13종까지 이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침양도 광동에 만들면 다릅니다. 광동 마음만 먹을 때 싸고 내가 먹을래? 광동 침양. 김치는 김치는 없어요. 싸고 먹을래? 홍이요? 우리도 갖다 드릴까요? 꿀좀 쪘어요. 저 얼굴 안 빨개지죠? 딸이 엄마가 짜증 안 내서 좋대요. 그렇게 먹어야 돼. 맨날 고등어를 밑에 깔고 아니 요걸 밑에 깔고 고등어는 위에다 해야 돼. 그래야 맛있어. 우리는 기대합니다. 리조트 도시로 더 빨리 퇴근하길, 그리고 더 오래 발맞추길, 오션뷰와 리버뷰를 한눈에 즐기는 금암역 로얄 파크시티 푸르지오. 타조로에게 다이어트란? 굶으면서 다이어트 못해요.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전 저에게 딱 맞는 다이어트를 이제 칼로리핏입니다. 시작하세요. 칼로리핏 두드리. 자연갈비의 성공 비결에 주목하십시오. 비법 양념으로 만든 두툼한 양념갈비는 물론 신선한 산적, 양념갈비찜, 결집 껍데기까지 4가지 메뉴가 무한 리필. 1670-9229. 100% 그래서 내가 얼굴을 사는 100% 정규직, 100% 국가적 치드. 당신의 마지막 인사엔 100%를 다해야 하니까. 상조는 믿음이다. 예다함. 김희씨의 신전 대규모 명품산업단지가 움직인다. 지금 먹자. 술 짜먹고 싶어?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우리가 만났다. 튼튼한 집안 하나 더 왜 하나? 그리고 쟁취한 쌍설했게 일반 산업단지. 이거 하나 때려 어쩌나 회사에 세계적 수준의 대학 신성대학교가 세계를 향해 꿈을 펼쳐 내일 유치원 가냐? 꿈을 심어주는 대학, 꿈을 키우는 대학. 안 가면 하면 데려가서 같이 잘나가는 신성대학교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혜리를 데려갈까? 동아, 동생 데려갈까? 어? 혜리 데려가서 한 명을 데리고 자고 올까? 동이가 안 가려면 치즈 피자엔, 소시지엔 공통점이 뭘까? 다 임실엔이다. 요것도 좀 드셔보라. 알고 많아요. 엄선된 재료, 맛있는 변화엔 다 이유가 있다. 맛있다. 임실엔 치즈. 장수 돌침, 그 명성에 맞게 유사 상품도 많습니다. 특허받은 기술로 만든 국산 돌침. 진짜 장수 돌침대는 별이 5개입니다. 장수 돌침. 웅이도 같이 가자. 태기 가니까. 같이 자고 오자. 웅이랑 태기랑. 웅이도 갈 거야? 어디가? 어머도 있고 저기 가고.
할머니 들어가고 꼬모가 우리 거잖아. 오정현의 당당한 남성, 깔끔한 노년을 위한 전립선 건강 이제는 챙겨야 합니다. 국내 넘버원 1,500억 판매도들의 신분 CJ 전립선 속빨립니다. 남자의 생애주기 가장 중요한 장기. 하지만 담배, 음주, 나쁜 식습관, 운동 부족,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전립선의 크기, 소변이 찔끔 나오고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자주 마렵고 밤잠 설치게 하는 양. 남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전립선 문제. 셀레늄을 더해 새롭게 태어난 CJ 제일제당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유명한 거 뭐야? 생산업체 정품. 미국 FDA 안전성 기준 그래도 충족 원료. 아니 친구를 저기다 놓고 진짜 저기 생각이 없는 거야. 저런 돈은 나중에 발두고 날릴 건데. CJ 전립소 무슨 결혼하다고 어떻게 저기다 놓고 저런 걸 믿는 거 총 6개월분에 99,000원에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080-555-9988. 지금 아버지 그냥 다 안 들어갔고 지금 아버지가 미세먼지 7천 얼마 받아온 거. 황사 미세먼지 쫙 펴서 쫙. 이젠 마스크도 패션이다. 차이넬 캐스터 마스크. 미쳐본 거 너무 예쁜데요? 차이넬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에 39,000원. 한번 가볼까? 단순 안 하는 거. 안 가? 싱그러운 보랏빛 향기가 태연을 물들입니다. 수십여 개의 꽃이 모여 한 송이를 이루는 신비로운 꽃 알리움. 우아한 자전거 타고 가실 거면 다양한 벚꽃들이 자전거 왔잖아. 자전거 타고 가시니까 저기지. 자전거 타고 가시면 딱 좋아. 저는 뭐 난리 먹고 빛납니다. 그래. 내또내 나보다 더 신난 거야. 거리의 움직임에 따라 와이어 밸런스를 조절하여 편안하고 밀리지 않은 스윙 자세를 유지시켜줍니다. 36호를 가볍게 이그라이 하이 밸런스. 장이 불편하십니까? 태면이 아쉽습니까? 옛날에 솥단지가 쪄갖고 그냥 밥을 그냥 많이 먹어서 좀 많이 먹으면 밥이 퍼지도 안 해요. 아이 솥단지가 그렇게 살고. 장건강과 쾌변 1600-8988. 싱그러운 보랏빛 향기가 태연을 물들입니다. 수십여 개의 꽃이 모여 한 송이를 이루는 신비로운 꽃 알리움. 다양한 백합들을 비롯해 다양한 봄꽃들이 지친 마음에 화사한 위로를 더합니다. 봄의 마지막 순간까지 태연은 꽃으로 빛납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태면이 정인이네. 아쉽습니까? 저기 어디에 좋다고? 장불편 쾌변에 딱 좋아. 장 건강에 딱 좋아. 태면에 딱 좋아. 상담 문의 1600-8988 1600-8988. 맥주냐? 맥주 왜 먹어? 살 빼야 건데요. 좀 많이 들어갔네? 그때보다. 그때가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게 좋죠. 밖에서 뭐 요즘에 어디가 하루 뭐 밖에 나가면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큰일 나네. 이어서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태어난 지 3개월, 하모아는 심각한 영양실조로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젖도 떼지 못한 이누사. 아이는 굶주림에 올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아이들의 눈빛에 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후원문의 1800-401. 전 세계 1,700만 명의 아이들이 극심한 영양실조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월 10,000원의 관심이면 아이들의 내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영양식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굿네이버스와 함께 해주세요. 후원문의 1800-4016 굿네이버스. 당신에게 두 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은 스스로를 돕기 위해, 다른 손은 타인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깨작깨작 먹으면 어떡해. 손을 잡아주세요.
당신의 손에 영양실조로 생명을 잃어가는 아이들의 작은 병원이 되도록 손을 잡아주세요. 당신의 손이 의미절실한 가을의 소중한 학교가 되도록 손을 잡아주세요. 아니 그리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애기 때부터 틀린 거 알아요. 사는 유후들 언젠가 울타리가 나오는 힘이 있나 봐 따로. 함께하는 번호 08040이 얘는 진짜 가나로. 하나의 손으로는 쉬운 일이 여자애라. 우리의 천사 여자 손으로 같은 생겼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머리 묶고 나는 여자인 줄 우리와 알았어. 함께 유니세프와 함께 잘생긴 여자네. 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이쁜 여자가 아니고 잘생긴 여자. 08040이 유니세프. 엄마 이리 와. 엄마한테 혼나도 엄마한테 가 있는 거 봐. 그래요. 자라나는 이제 안 저래 어쩌래요. 약간 맞아도 엄마가 누가 뒤에 얼굴에 자라는 종양을 평생 잘라내야 합니다. 종양 때문에 눈의 녹내장도 치료할 수 없어 시쓰기와 그림 그리길 잘하는 아, 자기 밥 안 먹지? 치료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에다 먹었대? 이 비유 안 맞을 건데. 뭐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원망할까. 뭐가 될거 저녁에 진짜 그 생각이 죽겠지. 세원의 간암 재발과 간경화로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비유 안 맞아서 생명을 얘가 그냥 도망다니거든요. 아픈 딸을 위해 치료를 포기하려는 아빠와 아빠의 수술을 간절히 바라는 타연이 새우도 싫고 이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월 2만 원,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해주세요. 폭탄 파편을 맞은 차미르는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골반 아래쪽으로 해서 힙이라고 해서 거의 골절인데 뼈가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얘는 거의 못 걷겠구나 싶었고 그냥 뼈 조금 남아있는 거라서 붙여보자라고 했는데 그건 맞아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3일은 바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999. 제가 이제 2차 수술을 했고 정말로 회복력이 좋아서 그런지 아이가 쩔룩쩔룩하면서 걷더라고요. 엄마. 왜? 애기 펴버렸구나. 왜? 차고 오래 불었다. 덮기까지. 왜? 가깝게 옆에 이 있는 병원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발열과 발로 몸살 모르고 증상을 참았어. 발 뻗어보고. 성별진료소에서 검체 또 체질로 그러네 또 다치는데 이만고 와. 이후 같은 날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오자 병원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발 그쪽으로 하지 마. 입원 환자 174명과 야간 근무를 뭘 하는 개줬어요? 원래 오빠 둔 저기들은 별짓을 다 해. 위에 올라서 지금 발견하고 있단다. 진짜로. 각조사에 나선 윤희 씨는 아이고, 엄마 손. 이 방사선사가 지난 아이고, 14일과 손 뭐야? 16일 동안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이거 가운데 새 거다, 이태원 이거. 클럽 확진자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양시 동안구에 거주하는 방사선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한 만큼 아가 옆에서는 이 항상 과정에서 조심해야 접촉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또 참치 한번 16일 이후 먹어볼까요? 방사선과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밀접 접촉 여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 좀 통보를 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필요하면 채취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남병원은 외래 환자구역과 선별진료소, 호흡기 질환 진료구역이 분리된 국민안심병원. 하지만 국민안심병원이라는 명칭이 병원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의료진과 환자를 감염시켰을 가능성도 커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의 재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최근 확진자가 잇따른 서울 도봉구의 코인 노래방에 들렀다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음 의심 증세가 나타나고 닷새 동안 정상 출석했기 때문에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부장원 보이네. 다 보여. 다 보여. 안 보이지? 서울 장산동에 있는 태영이는 안 보이지? 직업전문학교입니다. 다 보여. 학생들이 줄지어 건물 밖으로 나오고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건물을 왜 안 보이네 진짜. 재학생 가운데 한 명이 안 보인다 아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이다 보이지 반대로 챙기고 안 보인다 같이 안 보인다 이렇게 또 보여보다. 그런 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역시 모르니까 검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서울 도봉구에 사는 19살 A군. 지난 지난 11일 두통 등 증상이 처음 나타났는데
일주일 뒤에야 진단 검사를 받았고 하루 뒤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7일 도봉구 소재 가왕 코인 노래방에 들렀다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노래방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도봉구 10번 환자가 다녀갔고 이후 방문자 중 추가 확진자가 잇따른 곳입니다. 사용한 방은 다릅니다. 그 안에도 겹치는 동선도 없어요. 그 노래 연습장 안에서. 이제 역학조사를 할 거니까 그때 감염된 걸로 그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확진된 학생이 첫 증상이 나타난 뒤 닷새 동안 학교에 정상 출석했다는 점입니다. 일반 학교와 달리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이 학교는 지난달 20일부터 등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기간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과 동료들이 밀접 접촉자는 2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측은 확진 소식을 전해 들은 뒤 곧바로 건물을 폐쇄하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학교 내외부를 소독하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미운 옛날에 7살한테 이제 미운 4살 다니 이제 먼저 빨로 되지. 이게 빠져. 옛날에 내 얘기였는데 지금 얘는 빨르니까. 현재 지역 감염 상황은 우리 방역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부와 학교, 가정이 참고하면 안전한 등교 수업이 가능합니다. 45만 명 고3 학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 사회 직업 진출의 길을 무한정 유보시킬 수는 없습니다. 옹이야, 자 밥 먹자. 아, 입이 안 보여. 자, 입이 어디야? 고3 등교 개학은 생활 방법 자체가 성공을 하느냐라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등교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방역 점검에 분주합니다. 급식실에는 칸막이가 마련됐고 열이 나는 학생을 진찰하기 위해 방역복도 비치됐습니다. 학생 맞이에 분주한 학교 현장에 손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실시간이야 이거? 석 달 만에 학생을 맡게 된 서울의 한 출근 안 했나 봐. 모든 학생은 등교하자마자 별관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를 먼저 지나야 합니다. 37.5도가 넘으면 곧바로 다른 학생들과 분리돼 일시적 관찰실에서 진찰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보건교사가 입을 방역복도 준비됐습니다. 학생이 일시적 관찰실로 가게 되면은 보건교사가 방호복 그리고 보안경까지 쓰고 니트릴 장갑까지 다 착용을 하고 난 뒤에 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공이 다 먹었어요? 교실 책상도 1m 이상 떨어지도록 새로 배치했습니다. 온종일 마스크를 써야 하는 만큼 수업 시간은 10분씩 줄이고 줄어든 시간은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40분 수업을 하고 나머지 10분은 온라인으로. 곳곳에는 체온계와 손소독제를 비치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교실실은 더 신경 써서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식당에는 이렇게 자리마다 칸막이가 설치돼 있고 방역수칙이 적힌 스티커도 붙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 학급별로 시간 차이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학교 구석구석 방역 작업도 마쳤고 교실 에어컨도 필터 청소와 소독을 끝냈습니다. 등교 시간도 구분해 고등학교 3학년은 8시에서 8시 10분 사이, 고등학교 1, 2학년은 8시 10분부터 20분 사이에 교실에 들어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책상을 스스로 닫고 학교 안에 생활을 할 때는 마스크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착용하고 7가지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 달 만에 학생들을 맞을 학교에는 우리- 설렘과 긴장감이 우리 동시에 채지 감돌고 처음 한테 있습니다. 맞아봤냐 오늘? YTN 손호정 오빠한테 맞았어. 아 여러 맞았어?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등교를 모르고 이제 학생들은 아니, 두달 만에 등교. 알고? 취재진이 만난 학생들은 그만, 등교를 일어나야지. 앞두고 불안과 안도가 교차하는 다들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게 딱 처음 거지. 모르고 그랬어. 미안해 태지야 그래. 학교 수업 시간표를 보면서 가방을 정리하는 고등학교 3학년 이윤서양. 이게 동생도 부담 없게 이뻐요. 인터넷 뭐 수업만 샘을 듣다가 내갖고. 친구들과 선생님을 예, 실제로 막 만날 이렇게 생각에 때린다. 마음이 설렙니다. 네,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도 막 주먹으로 치고 고등학교 그래? 10대 엄마 배를. 근데 그거를 그랬어? 친구들이랑 그런다고 하더라고. 못 보낸다는 게 이게 너무 아쉽고. 그러니까 저기 뭐냐. 늦어진 입시 일정으로 큰일 불이익은 났을 없을지 거야. 혹여라도 말- 아픈 친구가 생겨 학교가 문을 이게 닫지 안 않을지 내지 문득문득 사랑이라고. 고민이 밀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약을 하면 또 어떻게 엄마, 학생장을 오줌 마려? 나 벌써 보고 오네요. 지가 알아서 살짝 올려. 아 혼자 누구 와요? 문제에서 불안하니까 네. 또 꿈이 다 컸네. 맞는 것 같고. 오줌도 가리고. 스터디 카페에서 홀로 공부하던 김석현 군은 얼른 선생님들을 만나 선생님 깜깜한 묶어줬어, 나라 여기? 공부 방향을 세우고 머리를?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특히 재수생들이 입시에 몰릴 수 있다는 저기 소식에 달라도 내신 들어가서 성적 못 걱정이 가잖아. 큽니다. 방향성도 못 잡았는데 그래도 학교에 계약을 공이 하고 혼자 있지? 등교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들께서 정해주신 커리큘럼을 따봉. 아무래도 수시를 준비하고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학교 밖도 감염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이라 오히려 엄마 선생님들이 조심. 위해서 그거 학교가 더 안전할 거라는 그거 할 때는 생각이 확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독서술과 같이 갑자기 다른 툭 수술을 굴러가면은 우리 머리 뽕. 그런 수술을 이용할 때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도움이나 관리가 해줄 수 있는데 선생님들의 도움을 피나. 세게 안 엉켜버린 피나. 입시 일정에 불안해하던 학부모들도 병원도 감염하는 생각이지만 감염 우려는 여전한 사사네. 만큼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거듭 학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3이기 때문에 입시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지자체와 협정을 통해서 돌봄 인력을 좀 충원해주는 방법까지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선택 등교제를 하게 해달라는 의견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거의 전두환 등교를 끝까지 안 했다고 시작하더라도 어떻게 기말 나가? 시험, 방학 등 여러 학사 일정과 수능 그냥 시험 놔두는 날짜도 거예요. 아직 어떻게 확정된 게 하는데. 없는 상황이라 당분간 혼란은 그러면 불가피합니다. 무슨 일을 저질러고 저렇게 YTN 쓰고 박시입니다. 그냥 바로 그냥 옛날처럼 두드려 패갖고 고문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해서 법상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문을 안 시키는 게 한국에서는 대단하네. 당일 검찰과 언론 측의 아, 공방이 뭔지 계속되고 여쭤보는 있습니다. 거야. 양지열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빨간아재 박효섭 시사 유튜버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조국 전 장관 상이 급한 소식은 우리 빨간아재 박 선생과 함께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너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쯤이면 딱 거의 제자리 앉아 가만히 앉아서 먹어야지. 적어도 선생님한테 그 미우니까. 시에 대해서는 그렇죠. 학교에서는 씨 안전히 앉아서 공판은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은 지금 입시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증인신문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 사모펀드와 관련된 증인신문은 이제 시작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범동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면 검찰이 맨 처음에 기소한 취지로 보면 자. 그때쯤에는 정경심 교수하고는 이렇게 근데 다 먹었다요. 혐의가 드러나기 그 시작하면서 엄마가 주고 아빠가 주고. 장관 쪽으로 던져봐야 되는데 한 명씩 계속 여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익성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엄마가 예, 주라고?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범동 씨 재판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범동 씨가 증인 서면에서 피의자 신문을 2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피의자 신문이 어제 있었는데요. 법정에서 줬지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 콩크피이고 조범동 씨의 콩크피가 입성의 계열사적 어때? 아가가 그래야지. 그러면 땡처럼 여기 앉아서 먹을까? 정경심 교수한테서 그래, 저기 조범동한테로 앉아서 건너간 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이제 투자냐 대여냐 하는 이제 핵심 횡령 혐의 중에 정경심 교수에게 엄마 옆에 앉아서 핵심 먹어. 혐의 중에 하나인데 2015년 12월에 오늘 5억 옷 원, 겁나 그리고 편하게 2017년 2월에 5억 원, 이 두 가지 합쳐서 10억 원에 대한 대여라는 것이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의 주장이고요. 검찰은 계속해서 이것이 투자다, 투자기 때문에 이자를 줄 이유가 없는데 법인의 자금을 빼서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횡령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양지열 변호사 태지가 그랬어.
이 당시 2015년 12월에 최초의 5억 원을 지급한 당시에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 처음 명의의 금전 손대차 계약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명확한 물증을 아니 돼지를 나별로 이름을 이제 자꾸 헷갈리야. 왜냐면 형이 많이 잘못된 형이라고 대체적으로 주변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러지. 그런데 거기에서 관련해서 다른 어떤 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투자와 관련된 어떤 서태웅 불멍. 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제대로 회수하기 위해서 돈이 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냐,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냐 이런 식의 물을 했다는 것이고 또 조범동 씨 입장에서는 회사 포링크 쪽에서 돈을 가져다가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뭐 자본상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본계약서 체결했다 이런 건데 이게 투자냐 대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게 뭐가 되냐면 투자를 본다라면 투자한 돈에서 투자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 없는 허위 자문 계약서를 만들어내서 횡령의 공범이 되는 것이고요. 정경심 교수가 그게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한다면 사실 정 교수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갚는 데 있어서 자문계약 명목을 만들어서 이자를 갚든지 아니면 그냥 갚든지 간에 그거는 정경심 교수가 직접 관여할 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난해 초기에 뭐 조국 정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씨앗 사서 것이 실수가 언론에서 조국 일가 펀드라는 식으로까지 펀드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검찰의 공소장 자체에서도 이미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액수가.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익성이라고 하는 다른 회사에서 그 회사의 상장이라든가 다른 이익을 위해서 이 주로 돈이 이 투자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 있어서 관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제기됐던 의혹에 비해서 산업펀드와 관련된 오히려 딱히 사실 나오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이 대여가 맞다라면. 태영아 안 돼요. 피고인으로 자리에 앉은 그 조범동 씨는 계속 억울하다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법정에서 본인 입으로 증언하기로는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굉장히 억울했고 해명하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고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고 지금 억울한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익성과 관련해서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시선이 분명히 가려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 부분의 조사가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본다 때문에 내가 반성을 하고 내 죄는 달게 받겠지만 다른 사람의 벌까지 내가 받지는 않도록 살펴달라는 식으로 옥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하겠다는 거는 아까 양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그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이자를 회사 돈에다가 가져다가 준 뭐 횡령의 문제 그걸 인정하겠다는 뜻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갚을 돈을 갚았다라는 거죠. 다 봤어. 다만 지금 조범동 씨 같은 경우는 봤어요.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있다. 다 그러니까 봤어. 이게 정 교수와 우리 연결된 어딘지 다 봤어. 별도의 범죄로 훨씬 많은 내용이 쌀통지는 전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뭐 괜찮은 교체요? 오늘 다 봤어. 회사 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 그 명목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문에서 기사를 쭉 읽다 보면은 이제는 뭐 내 억울한 건 없다, 다 인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에 드디어 승자가 있었는데 조민 씨는 참 이쁘다. 그것이 나름대로 어떤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